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정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성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면 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해를 겪고 있습니다. 복권을 받았다고 복권에 당첨된 줄 아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조국 전 대표 오만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우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역시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극우로 몰아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가 오히려 극우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당시 죽창가를 내세워 국민을 분노로 동원했던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혐오하는 집단을 우리가 혐한 극우라 부르듯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조국 전 대표의 방식 역시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돌프 히틀러, 밀로셰비치 같은 인물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주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극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최근 특정 정당을 사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국을 싫어하는 극우가 아니라 조국처럼 배타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극우에 가까운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조국 전 대표를 불공정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표창장 위조, 인턴 경력 위조, 부정시험 의혹 등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편법 의혹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들고 있으니 젊은 세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2013년에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분이 고등학교 때 모 주요 일간지 오피니언란에 글을 기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일간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국민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조 전 대표 가족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서초구의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결국 일련의 문제가 최근 조국 전 대표가 분류한 것처럼 상층부 인사에 해당하는 가족이 편법을 통해 기회를 누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도 묻겠습니다. 최근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 속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잣들을 이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 후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7%라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교육부 장관직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게다가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SNS에서는 탕탕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회적 비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깎아들이는 음모론에 동조한 전력까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거울이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 사람이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송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의 품격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문제 삼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최교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 앞에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이진숙을 자르려 한다면 먼저 최교진을 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덕성과 자질이 더 문제되는 쪽부터 바로잡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밀어붙였다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제발 교육만큼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다뤄주십시오. 예. 국회의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PPAT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헌법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이라는 전현희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입법 독재, 내란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 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 주권 국가입니다. 심지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집권당 자신의 편은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극도로 파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연찬회라고 모여서 웃고 떠들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헌법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실현되기 전 단계에서도 위헌적입니다. 사법부에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 어떠한 다른 판단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이면 특검이 바로 원님 재판을 하도록 하지 특별재판부 왜 만듭니까?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닌 척은 하지 맙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입니다.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합니다. 여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고삐 풀리는 포퓰리즘을 막아야만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적상성 채무란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 능력이 있는 그런 대출을 제외한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갚아야 할 빚, 즉 생돈이 나가야 하는 질 나쁜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 1,415조 원 가운데 4분의 3 수준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자는 내년 한 해만 36조 원입니다. 하루에 1,000억 원을 오직 이자 갚는 데만 써야 됩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반대로 퍼주기 정책, 마이너스 경제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기초연금 등 각종 지원 정책들이 의무 지출로 고착화되면서 고정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 쿠폰을 뿌려 쿠폰 주도 성장을 꿈꾸더니 이제 직장인 점심값 지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내 돈이 아니라서 나라 돈이라서 막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펑펑 써대는 사이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50%를 넘겼습니다. 이 속도면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60%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더 이상 정치권이 마음대로 빚내서 나라 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와 튀르키예 뿐입니다. 고삐 풀린 포퓰리즘의 법의 재갈을 채워 나라 살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일회성 현금 살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는 그 취지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현금성 쿠폰 살포는 그 자체로 시장에 과도한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트리고 사중 손실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의도된 선의의 정부 개입은 결국 통제 경제를 불러오고 그 끝은 자유의 파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의를 가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재정의 절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경제 바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가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개혁 오적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의 인민재판이 떠오릅니다. 다양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동하여 공개 처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임은정 검사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의를 배반한 대표적인 5사람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름하여 검찰 개악 국민 오적입니다. 가짜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치려는 대표적인 인물 5명, 바로 정청래, 민영배, 조국, 정성호, 임은정입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외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의 방패막이자 보호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고소하고 나쁜 놈을 처벌시키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된 지금까지 오직 자기 편의 이해만 대변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은 주권 말건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며 추석 전에 검찰청부터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야말로 무소불위, 아나무인 그 자체입니다. 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민영배 의원은 과거 꼼수 탈당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서 권력자와 힘센 자들은 수사받지 않으며 피해자와 약자에게는 한없이 복잡하고 냉혹한 검찰 개혁 주요 4법의 꼼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를 이제는 국회의 낙꼼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 신당의 조국 전 대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개혁의 상징을 자처했지만 그 결과는 국민 분열과 법치의 파괴였습니다. 본인이 내세운 원칙조차 무너뜨린 자기 모순의 전형이었고, 검찰개혁의 의미와 진정성을 오염시킨 주범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보다 정치적 의리를 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 방안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을 위한 형사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온 대표적 정치 검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행보가 검사와 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출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은정 검사는 그 누구보다 정파적이면서 검찰개혁을 그 누구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직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검찰의 장의사를 자처하는 위선의 극치가 바로 임은정입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자기 편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정의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길은 권력을 위한 계약의 길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은 배신당했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력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을 하겠습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회복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누구나 처벌받는 세상, 약자와 피해자가 돈과 힘이 없어도 신속하게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름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이자 정체성이고 어제의 이야기이자 내일의 역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이 그랬습니다. 평등이 그러합니다. 정의 또한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편가르기, 획일화와 하향평준, 카르텔의 횡포와 권력의 전횡이 우리가 사랑하던 저 많은 말들을 거침없이 혹은 교묘하게 오염시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법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종류의 규칙입니까? 개인의 삶과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이름과 의미 또한 되찾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연금에 대해 그 이름의 취지와 목적과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그 이름의 근거와 지향점과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정책위원회는 또 하나의 이름, 대통령 사면권의 진정한 뜻을 찾아갑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 그 권력이 허락하는 용서, 사면이 사면 위의 게임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 사면권의 진정한 의미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이름들을 다시 찾고 내일의 새 이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